네, 연명님, 오늘 새해 첫 방송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써니백님, 새해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윤영님, 어서 오십시오. 무성김님, 자주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개장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10시에 시작하는 관계로 저도 9시 반부터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해 벽두부터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요. 올해 정말 새해 초반에 빠른 시간 내 우리 애청자님이 작년 하반기에 잃었던 손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쨌든 또 2024년인데요. 제가 참 기억하는 해가 밀레니엄이라고 2000년에 뭐 Y2K니 해가지고 컴퓨터가 뭐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 그랬던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 2000년이면 또 이런 얘기지만 참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네요. 그죠? 벌써 또 그 이후로 24년이 흘렀는데 2024년입니다. 네. 하여튼 이 가는 시간 다들 우리 애청자님들 알차게 하루하루 색깔을 잘 그려 넣으시면서 올 한 해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세님 어서 정성지기님 어서 오십시오. 산세님 JS번님 항상 응원 감사드립니다. 형주님도 어서 오시고 원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한방우스님 자주 뵙겠습니다. 맥겔라님 네 우리 자주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8시 33분 14초인데요 8시 9시 34분에 9시 34분부터 새해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피셔맨님도 어서 오십시오. 리치맨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운이 좋습니다. 제가 기운이 좋아서 작년 정말 9월 10월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올해는 그 반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주님도 어서 오십시오. 건강참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9시 34분입니다. 자, 2024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오늘 1월 1일인데요. 자,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 대신 열심히 기업과 산업을 공부해서 여러분께 좀 손쉽게 알려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해 전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일리에서 놨는데요. 네. 카페 들어오시는 방법 알죠?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자, 작년에 제가 9월, 10월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저는 기업을 리포트 열심히 읽고 뉴스 검색 열심히 하고 요약하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역할인데 9월, 10월은 기업 내용이 악재가 없어도 주식이 그렇게 주구장창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주식이. 대표적인 게 예를 보면요. 제가 참 좋게 봐도 예를 들면 루닛 같은 경우도 예를 보면 작년 9월 이후에 거의 이게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짧은 기간에 악재도 없이 뭐 이건 올랐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또 파르사이 바이오 같은 것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뭐 특별한 악재도 없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고 또 예를 들면 상반기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첨단 소재도 악재도 없이 이렇게도 주가가 빠질 수 있구나. 뭐 우리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야 이렇게 빠지는구나. 기업은 대표적인 게 하이드로리튬이죠. 저는 하이드로리튬은 특히 연말에 폭락을 보면서 야,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았던 게 악재가 없었는데 이 물량 상장에 따른 거는 이미 다 알려졌는데
그게 뒤늦게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 있는 현상을 보면서 저같이 기업과 산업을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맥 빠지는 일이죠. 야,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유상증자 물량이라든지 시비 물량이 이미 다 알려진 일도 뒤늦게도 반영이 되는구나. 자, 시장의 특성이 이랬구나 하면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해는 빨리 반응할 것 같은데 자, 우선 제일 중심은 오늘 외국인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오늘 저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살 것 같은데 핵심은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12월 수출 같은 거 보면 디램 모듈 같은 거는 굉장히 급증했고 지금 SSD 정도 빼고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정도 외에는 12월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은 작년에 사상 최고가를 했죠. 대만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했다. 그 다음 미국이 지금 달러 약세 환경에 비달러화 잘 이동해야 된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미국 펀드 매니저 같으면 당연히 한국 주식을 많이 사겠어요. 근데 이미 작년에 외국인이 5년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5년 만에. 그러니까 그동안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별로 크게 기대할 게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순매수로 돌아섰고 특히 회장일 전에 연말이면 주로 외국인들이 아시겠지만 큰 펀드들은 다 클로징하고 짜잘한 펀드들도 연말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양시장에 대해 큰 폭순 매수했다. 그래서 연말 분위기가 연초로 이어진다. 그런 경향이 많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새해 초반 벽두부터 큰 폭순 매수하지 않겠느냐. 그럼 연말에 그건 와중에 뭘 샀습니까? 삼성전자 샀네요. 결국 삼성전자를 샀다 하는 SK 하이닉스는 팔았어요. 이거는 뭐 나빠서 팔았다기보다 좀 이익 실현 차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산 거는 결국 한국을 샀다 보이 됩니다. 한국을 샀다. 한국 비중을 늘리겠다. 강력한 의지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도 좀 눈에 띄네요. 결국 바이오 제약 사업이 연말에 강했는데 바이오 제약이 연초에 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기아도 있지만 현대차도 지금 샀어요. 그래서 자동차. 그래서 큰 종목은 제가 외국인은 아무래도 당연히 큰 종목 위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들이 좀 유리해 보이고 산업으로는 바이오 제약도 돋보입니다. 업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제약,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는 글쎄요. 어제 그 2차 전지 샀는데 요거는 좋아서 샀는지 아니면 공매도 친 거 쇼커버링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보니까 외국인이 연말에 좀 샀지만 뚜렷한 건 없습니다. 뚜렷하게 뭐 움직임은 없다. 다만 1월 8일 11일 제2표보관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는데요. 관련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슈 분석 들어오시면요. 업종 테마 분석해 놨거든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 1월 8일 날부터 발표가 되는데, 존슨앤존슨이 발표하는 거는 비소세포 폐암. 그래서 여기는 스코텍 유한양행이 우리가 좀 관심을,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작년 12월, 11월이죠. IR에 세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지난번에 ESMO에서 유럽 암학회에서 뭐 우리가 부작용이 많네, 어쩌네, 저쩌네, 뭐 실망이네 했지만,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OS가 너무 좋다. OS라는 거는 평균 생존 기간을 말합니다. 약을 써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자신감 뿜뿜 해서 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좀 긍정적 영향을 보고, 엔비디아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엔비디아가 발표를 한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반도체 칩 회사지만 바이오에 굉장히 진심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래서 바이오 유망 기업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인셉션이라고 그랬죠. 인셉션에
파르스아이 바이오가 인셉션 멤버다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비디아가 하면서 아무래도 AI니까 의료 AI가 신약 개발 AI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다음에 알테오젠, 루닛, 펩트론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오스코텍 유한양행하고 AI 관련주들이 제일 돋보이지 않겠냐. 알테오젠 정도, 이 정도 관심을 주면 좋겠는데, 바이오 업종, 바이오 제약 업종이 새해 좀 1월에 강할 가능성도 좀 엿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는 대형주도 좀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 아니면 정대형주가 싫으시다면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정도는 한 종목 정도는 이쪽에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 SL성화이트 화신서연 이 와중에 한 종목 정도는 담아 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 관련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좀 이건 자그마한 얘기인데요. 쿼츠라고 있습니다. 쿼츠. 실리콘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석영유리, 실리콘이 석영유리 아닙니까? 그 비슷한 쿼츠가 원자재에 해당하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런 원익 QNC가 덕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소재주로는 원익 QNC를 좀 새해는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이 IRA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들 아직은 바닥이 확인 안 됐다. 이런 분위기인데 IRA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죠. 지난 12월 1일 날 FEOC가 기준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뭐냐?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린 이제는 소재가 중심이다. 아베 전 총리가 수출 규제하면서 우리 반도체 소재 업종들이 크게 성장했듯이 이제는 IRA 계기로 우리 2차 전지도 그동안의 셀 메이커, 양극재 이런 거 중심에서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다. 이미 엔캠은 12월 1일 날 발표하고 나니까 쭉 오르죠. 그래서 제가 늘 소개해 드렸지만 전해액 아직도 펀드 매니저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애청자님은 제가 하도 설명을 드려서 알지만 아직도 전해액이 뭐지? 전해질이 뭐지? 헷갈린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도 제가 볼 때는 80% 이상 될 것 같아요. 이제 초기다 하는 점. 그래서 올해는 전해액, 그 다음에 분리막 이쪽에 관심이 더 높아질 거고 전해액이면 당연히 리튬 염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엔캠 이미 연말에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나타났죠. 그리고 항상 전해액 관련주도 제가 정확한 해설을 분석해서 남들이 막 동화기업 얘기할 때 합리적이고 과학적 데이터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엔캠이라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엔캠과 동화기업. 못 모르는 사람들은 초기에 동화기업인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그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네.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죠. 그 다음에 아직 중앙첨단 소재는 엔캠도 잘 모르는데 전해액도 잘 모르는데 리튬염은 더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올 3월 주총 정도 주총에서 재무제표 확정하면 모든 게 이제 반기 종목도 벗고 하겠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 회사 이름도 엔캠 첨단 소재로 정도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인데요. 그런 일이 되면 아마 쭉 올라갈 걸로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전액, 리튬염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소재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이드로리튬 신년사를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뭐 대표이사 신년사가 뭐 중요합니까? 네, 공부 안 하시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행간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어제 제가 전웅 대표의 참 이 양반 제가 한번 인터뷰 한번 하자고 해서 안 해줘서요. 그렇게 한심하다. 그런 모습은 정말 짜증난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소통을 해주네요. 2022 12월 초대품 생산
자,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수산화 리튬은 순도가 99.999% 이상이 돼야 됩니다. 59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차에 서 있는 거는 99.995% 정도 되면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뭐 별 차이 없네. 천지 차이죠. 99.5와 99.999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만큼 기술이 필요한 거죠.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수산 판매했다. 네. 지금 수산 전고체 배터리용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공급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회사는 하이드로 리튬 한 군데 뿐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여전히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전고체 지금은 국내외까지나 국내외, 네, 해외도 뭐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양극재, 전해질 요거는 리튬 염으로 보시면 됩니다. 판매했고 본격적인 대량 얘기가 나왔네요. 대량 공급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대량이라는 단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음에 양극재 업체가 우리 수산화 리튬, 하이드로리튬에 수산화 리튬 원료를 했더니 중국 수산화 리튬 해봐야 간판 리튬이겠죠. 세계 1, 2위를 다루는 간판 리튬에서 해보다 잔류 리튬 함량이 감소하고 셀 용량이 증가했다. 자, 여기서 순도가 중요한 겁니다. 99.999%. 순도가 높을수록 셀 용량이 증가하고 불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은요, 순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기존의 세계적 수산화 리튬 정제 회사보다 더 낫다. 뒤지지 않는다. 그 다음 특히 여기 리튬 원재료 판매 업체가 찾아 탄산 함량 2000ppm 이하, ppm 이하. 요거는 전고체용입니다. 요런 게 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곁에. 2000ppm에는 요거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원료 업체라 보셔야 됩니다.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전 세계를 헤맸고 없으니까 줌플레스에서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요거는 리튬 판매 업체가 전 세계를 헤맸다 하는 거 보면 해외라 봐야 되겠죠. 해외 업체가 전고체 배터리용 네 초고 순도 수산화 리튬을 찾았는데 여기 찾았다. 자, 이런 거는 함부로 못 쓰죠.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다 사실이니까 이렇게 썼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착공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착공인데 앞으로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더더욱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을 시급하다. 그래야 정책 자금을 써서 공장을 제대로 지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조달청에 우리가 상환했다. 네. 처음이죠. 우리가 제조한 거는요. 다 중국산을 조달청이 했는데,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NET, T는 테크놀로지입니다. NEP는 프로덕트예요.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 다 인정받았다. 객관적 증거들이고, 그 다음에 일본 배터리급 나와 있죠. 수단을 수출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일본 석유화학 대기업에 판매 이런 대기업과 하려면 우선 그 등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일본은 세계적인 셀 업체, 뭐 파나소닉밖에 더 있나요? 일본 전고체 배터리 소재 대기업. 야, 그래서 일본의 전고체 업체가 탄산 2000ppm 이하를 찾아왔군요. 세계적인 다국적 양극재 업체. 이제 해외 얘기들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일본 종합상사, 국내 종합상사. 자,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CuLX는 뭐냐? 네, 리튬 염수에서 하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이미 예전에 공부했던 거 업종 테마 분석해 보면 2022년 벌써 2년 전이에요. 추석 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었던 것들이죠. 네. 네. 자, 벌써 2년 전이 됐네요. 네. 이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그때부터 엄청나게 수산을 리튬 공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여기 아닌가요? 어디 자료에 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이슈 분석에 제가 넣었었나요? 이슈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를 한번 보겠대. 염호가 벌어진 염호 얘기라서, 자, 뭐냐. CULX 기술이 나오니까 요게 CULX거든요. 자, 염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우리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염호는 정확하게 리튬 염수입니다. 리튬 염수가 염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꾸 염염하니까 소금하고 무슨 리튬이 관계 있다고 착각하는 분이 아주 많은데요. 무식하는 겁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염호는 어떻게, 이 리튬 어디서? 네, 마그마에서 대략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화산 활동이 필요합니다. 화산 활동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라 그랬죠? 미국이죠. 자, 그러니까 항상 그 고산지대, 안데스 산맥, 뭐 지진, 화산 이런 게 많은 데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많은 데서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염호에서 추출하는 리튬 염제 추출하는 방법은 자연정발법이 지금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염전 같은 거 있죠. 지하에서 리튬 염수를 쫙 뽑아 올려가지고 염전 같은 데다 딱 펼쳐서 말리는 거죠. 1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말리면 한 6% 정도 농도의 리튬 염수를 농축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탄산 리튬으로 만들고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죠. 이게 지금 리튬 염수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18개월 너무 길다. 그리고 해보니까 과정에서 한 90%가 소금으로 빠져나가 손실률이 너무 높아서 이것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없겠어 하는 게 DLE법입니다.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인데요. 이 기술은 지금 세계적 수산의 리튬 정제 회사들도 다 개발 중입니다. 제대로 완성된 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술력만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건데, CULX는 뭐냐? 포스LX라고 포스코가 강조하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움브레 무에르트에서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전웅 박사의 특허입니다. 특허를 보시면 발명가가 전웅으로 되어 있어요. 포스코 시절에, 리스트 시절에, 리스트란 거는 포스코에 출자한 기술 개발 회사라 할까요? 기술 연구소입니다. 그때 개발한 거를 포스코는 포스LX라고 해서 획기적이다 해서 당시에 언론 활동도 엄청 하고 난리를 폈죠. 기술이 뭐냐? 자,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거하고 3개월, 아까는 18개월인 3개월 정도에서 0.4% 정도 농축한 후에 인을 투입한다. 해서 인산 리튬으로 석출한다. 그래서 결국은 리튬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내냐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인을 넣어서 인산 리튬으로 석출한다. 이게 포스LX 기술이고요. CULX는 뭐냐?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거하지 않고, 이건 제거하지 않고입니다. 이 CULX는 3개월이 아니고, 네, 곧바로 즉시 0.4% 해서 그 인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촉매를 통해서, 그래서 인산 리튬을 리튬 복합 조성물로 나누는 거. 네, 이게 네, 전웅 대표, 전웅 박사 CULX 기술 차이가 크죠. 생산성 차이가. 핵심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거하지 않고. 왜? 전 세계 염호의 97%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서 네,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브레 무에르토 이런 건 3%에 해당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매우 낮은 요거 정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97%는 버려져 있다. 근데 전웅 대표의 CULX 기술은 네, 버려진 염호를 개발할 수 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호 얘기가 나와. CULX 기술이 이렇게 우리 하 대표가 설명해 주면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복수의 자유주의 국가들과 복수입니다. 복수.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 그랬죠. 미국. 그 다음에 활화산이 많은 데가 뭐 당연히
러시아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근데 자유진영이 아니네요. 러시아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뭐 일본, 인도네시아, 터키도 또 한지진 하죠. 자, 그런데 염호 관건 보유, 염호를 가진 들과 염호 공동개발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대박입니다. 우리가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염호가 엄청 싸죠. 그런데 염호를 딱히 효율적으로 개발할 기술이 지금 없는 게 문제인데, 자, 그렇습니다. 국내 어느 곳이든 자, 이런데요. 그래서 염호가 만약에 구체화된다면 난리인데, 자, 이제 수산화 리튬 매출도 급증을 하고 있군요.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영상도 만들어 시간 나시면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이드로 좀 주가 많이 빠져 저한테 막 비난하는 분들 계신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빠져서 저도 속상합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차트나 보고 뭐 주가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대신 이렇게 공부해서 제가 문과인데 그 많은 이런 자료를 만들려면 얼마나 제가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이과생도 아닌데. 그리고 국내 증권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재에 대한 전문가가 전무하다 할 정도로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속에서 우리 하 대표가 내 대신 공부해줘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거를 잘 이용해야지 이러셔야지 주가 가지고 뭐 평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해에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 여러분이 모르는 제가 뭐 그 뿐입니까? 바이오는 제가 여러분께 또 얼마나 설명해 드렸나요? 반도체 장비 소재도 제가 얼마나 해드렸나요? 모든 업종은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말은 지난 2년하고는 좀 달랐다. 지난 2년은 배당락 1, 배당일 날 다 안 좋았는데 작년 말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장 새 초반도 사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그런데 작년 말에 달랐으니까 올해도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개장 지금 곧 개장합니다만 새 첫 장이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매수 속에서 강세장,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업종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업종,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재료주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했습니다. 새해 첫 개장인데요. 자, 개장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자, 이렇게 여러분 곁에 참모를 두시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제가 변함없이 여러분 대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든 업종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